오래가는 커플은 싸우지 않는 커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가는 커플도 자주 서운하고, 자주 부딪히고, 가끔은 정말 안 맞는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커플은 싸워도 다시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어떤 커플은 작은 문제 하나에도 관계가 금방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뜨겁게 좋아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서로를 피곤해합니다. 처음에는 운명 같았는데 어느 순간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연락 하나에도 신경전이 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만 헤어지는 걸까요? 사실 오래가는 커플과 금방 헤어지는 커플의 차이는 설렘보다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서 갈립니다. 오늘은 연애가 오래 유지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랑은 오래가고 어떤 사랑은 빨리 지치는지 훨씬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연애 초반에는 누구나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연락만 와도 기분이 좋아지고, 만나는 날만 기다려지고, 상대의 작은 말도 특별하게 들립니다. 상대가 조금 늦게 답해도 이해하려고 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어도 귀엽게 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의 좋은 모습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맞는 커플인가 보다. 이 사람과는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설렘이 조금 가라앉은 뒤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 긴장이 풀리고, 서로의 생활이 보이고, 감정 기복이 보이고, 말투와 습관과 가치관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관계의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오래가는 커플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점이 생겼을 때 그걸 다루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금방 헤어지는 커플은 처음에 설렘이 식으면 바로 불안해집니다. 왜 예전 같지 않지? 이 사람이 변했나? 우리가 안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오래가는 커플은 설렘이 줄어드는 것을 관계가 끝나는 신호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서로 조금 편해지는 과정이구나. 진짜로 맞춰가야 할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첫 번째 차이는 싸우는 방식입니다. 오래가는 커플도 싸웁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싸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느냐입니다. 금방 헤어지는 커플은 싸울 때 상대를 이기려고 합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너는 항상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는 너는 뭔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공격과 방어가 됩니다. 서로 마음을 설명하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누가 더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겨루게 됩니다. 그러면 싸움이 끝나도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해했지만 마음에는 앙금이 남습니다. 다음 싸움 때 그 앙금이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때도 그랬잖아. 너는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 없어. 나는 계속 참았어. 이렇게 과거까지 끌려옵니다. 반대로 오래가는 커플은 싸울 때도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말을 조심합니다. 화가 나도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는 원래 이기적이야가 아니라 이번 일에서 나는 좀 서운했어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너랑은 말이 안 통해가 아니라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서 조금 쉬었다가 이야기하자고 말할 줄 압니다. 이건 싸움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싸우더라도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래가는 커플은 갈등 속에서도 상대를 완전히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같이 보는 중이라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가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서운함을 쌓아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방 헤어지는 커플은 서운함을 바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면 예민해 보일까봐 참습니다. 분위기 깨질까봐 넘깁니다. 상대가 싫어할까봐 괜찮은 척합니다. 처음에는 참는 게 관계를 지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작은 빚이 쌓이는 겁니다. 연락이 늦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약속이 바뀌어도 이해한다고 합니다. 말투가 서운해도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그 괜찮다는 말이 진짜 괜찮은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괜찮다고 말한 뒤에도 마음에는 남습니다.
그게 몇 번 반복되면 어느 날 작은 일에도 크게 터집니다. 상대는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 이게 그렇게 큰 일이야. 하지만 사실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오래가는 커플은 서운함을 오래 묵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부드럽게 말합니다. 나 이 부분은 조금 서운했어. 다음에는 미리 말해주면 좋겠어. 그 말은 농담이어도 나는 조금 속상했어. 이렇게 작은 단계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크게 번지기 전에 조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번 모든 감정을 바로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참다가 폭발하는 방식은 관계를 지치게 합니다. 서운함은 말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입니다. 오래가는 커플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 잘 꺼내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세 번째 차이는 연락을 사랑의 시험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애에서 연락은 중요합니다. 연락이 너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금방 헤어지는 커플은 연락을 자꾸 시험처럼 씁니다.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상대가 먼저 하나 보자. 답장을 일부러 늦게 해볼까? 내가 서운한 티를 내면 알아차릴까? 상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확인해보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소통이 아니라 밀당과 테스트가 됩니다. 처음에는 긴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서로 지칩니다. 연락 하나하나에 의미를 붙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늦게 답했지? 왜 이모티콘이 없지? 왜 먼저 잘 자라고 안 하지? 왜 읽고 답이 없지? 이렇게 되면 관계가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감정 노동이 됩니다. 오래가는 커플은 연락의 기준을 맞추려고 합니다. 나는 답이 너무 늦으면 불안해. 너는 일할 때 연락하기 어렵구나. 그럼 바쁜 시간에는 짧게라도 알려주고, 저녁에 제대로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의 리듬을 맞춥니다. 연락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상대를 불안하게 방치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바쁜 사람도 있습니다. 연락을 자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다면 설명과 배려가 있습니다. 오래가는 커플은 연락을 사랑의 점수표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안심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갑니다. 네 번째 차이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금방 헤어지는 커플은 가까워질수록 모든 걸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도 계속 해야 하고, 주말도 무조건 같이 보내야 하고, 상대의 일정도 다 알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쪽 또는 양쪽 모두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혼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구를 만날 시간도 필요하고, 취미를 할 시간도 필요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래가는 커플은 이걸 압니다. 상대가 혼자 있고 싶다고 했을 때 바로 사랑이 식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친구를 만난다고 해서 나를 덜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방치와 존중은 다릅니다. 상대가 계속 자기 시간만 중요하게 여기고 관계를 뒤로 미룬다면 문제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개인 시간은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각자가 자기 삶을 잘 살아야 만났을 때 나눌 이야기도 생깁니다. 계속 서로에게만 매달려 있으면 오히려 관계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가는 커플은 붙어 있는 시간만큼 떨어져 있는 시간도 잘 씁니다. 상대가 나 없이도 괜찮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의 전부가 되어야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사랑은 상대의 삶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삶 안에 건강하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차이는 돈과 현실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애 초반에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맛있는 것, 여행, 데이트, 선물, 설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오래 가려면 현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나눌지, 소비 기준은 어떤지,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서로의 생활 방식이 어떤지, 이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금방 헤어지는 커플은 이런 이야기를 불편해해서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얘기하면 정 떨어질까봐, 미래 얘기하면 부담스러울까봐,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깨질까봐.
그래서 계속 좋은 분위기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 이야기를 피하면 나중에 더 크게 부딪힙니다. 한쪽은 아끼고 싶은데 다른 한쪽은 쓰고 싶어 합니다. 한쪽은 결혼까지 생각하는데 다른 한쪽은 아직 가볍게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한쪽은 주말마다 만나고 싶은데 다른 한쪽은 자기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차이를 미리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운함으로 터집니다. 오래가는 커플은 불편한 이야기도 조금씩 꺼냅니다. 우리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 너는 앞으로 어떤 연애를 하고 싶어? 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이런 이야기를 무겁게 몰아붙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현실 이야기는 사랑을 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좋은 감정만으로는 관계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생활의 기준이 너무 다르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오래가는 커플은 그 차이를 피하지 않고 맞춰가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차이는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애가 오래되면 서로에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바뀌면 관계가 식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배려에도 고마워합니다.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 기억해줘서 고마워.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행동이 당연해집니다. 상대가 늘 해주던 걸 안 하면 서운해집니다.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 안 해준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집니다. 금방 헤어지는 커플은 서로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마음이 상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맞춰줬는데 왜 내 노력은 몰라줘? 이런 마음이 쌓입니다. 오래가는 커플은 작은 고마움을 자주 표현합니다. 너 오늘 피곤했을 텐데 와줘서 고마워. 내가 한 말 기억해줘서 좋았어. 요즘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이런 말은 관계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고마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 쓴 시간과 마음을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은 인정받는 곳에 마음을 더 쓰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내 노력이 계속 당연해지면 지칩니다. 오래가는 커플은 서로를 익숙하게 여기되 함부로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일곱 번째 차이는 문제를 받기 아니라 둘 사이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겁니다. 연애하다 보면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해 안 되고 너무 서운하고 내가 맞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금방 헤어지는 커플은 둘 사이의 문제를 계속 밖으로 가져갑니다. 친구에게 말하고, 가족에게 말하고, 주변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다시 관계 안으로 가져옵니다. 내 친구도 네가 이상하대. 사람들이 다 너처럼 하면 안 된대. 이런 식으로 말하면 관계는 더 꼬입니다. 상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재판받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물론 정말 위험하거나 힘든 관계라면 주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갈등까지 매번 밖으로 가져가면 둘만의 신뢰가 약해집니다. 오래가는 커플은 가능한 한 둘 사이의 문제를 둘이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서운했던 건 이 부분이야. 내 입장도 듣고 싶어. 우리 다음에는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관계 안에서 대화합니다. 주변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둘이 결정합니다. 연애는 주변 사람이 대신해주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밖에서 판결을 받아오면 관계는 약해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에게 돌아올 수 있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여덟 번째 차이는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다른 점이 매력으로 보입니다. 나는 계획적인데 상대는 즉흥적입니다. 나는 말이 많은데 상대는 조용합니다. 나는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상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차이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불만이 됩니다. 왜 넌 계획이 없어? 왜 넌 표현을 안 해? 왜 넌 말을 그렇게 돌려? 왜 넌 내 방식대로 안 해? 금방 헤어지는 커플은 상대를 내 방식에 맞추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조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기본 성향까지 전부 바꾸려고 하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싶지, 고쳐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오래가는 커플은 상대의 다른 점을 없애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느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방식이 편할까? 내 방식만 정답은 아니겠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연락이 중요하고 상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쪽이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라 둘의 중간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연락은 어렵지만 자기 전에는 안부를 나누자. 주말마다 만나는 건 힘들지만 격주로는 하루를 온전히 보내자. 이렇게 맞춰갈 수 있습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완전히 같은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차이를 조절해가는 관계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싸움이 많아집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을수록 대화가 살아납니다. 아홉 번째 차이는 사랑을 감정만이 아니라 선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관계를 끌고 갑니다. 보고 싶고, 설레고, 계속 생각나고, 뭐든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늘 같은 온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상대가 너무 좋습니다. 어떤 날은 지칩니다. 어떤 날은 혼자 있고 싶습니다. 어떤 날은 사소한 말에도 서운합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매일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금방 헤어지는 커플은 감정이 줄어들면 바로 관계를 의심합니다. 예전만큼 설레지 않아. 이제 사랑이 식은 건가? 우리는 안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오래가는 커플은 사랑을 감정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감정이 조금 식어도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곤해도 약속한 말을 지키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운해도 대화하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들이 쌓여서 신뢰가 됩니다.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오래가는 사랑은 태도로 유지됩니다. 매일 불타는 설렘보다 중요한 건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오늘도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선택, 오늘도 이 관계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택, 오늘도 내 감정만 앞세우지 않겠다는 선택. 이런 선택이 오래가는 커플을 만듭니다. 열 번째 차이는 헤어짐을 협박처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방 헤어지는 커플 중에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헤어지자는 말을 쉽게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거면 헤어져. 나랑 왜 만나? 그만하자. 이런 말은 순간적으로 상대를 붙잡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가 놀라서 미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관계의 안정감이 무너집니다. 상대는 늘 불안해집니다. 또 싸우면 헤어지자고 하겠지.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관계가 끝날 수 있겠지. 이렇게 느끼면 마음을 편하게 열 수 없습니다. 헤어짐은 관계에서 가장 큰 말입니다. 그 말을 감정적으로 자주 꺼내면 사랑이 아니라 불안으로 관계가 유지됩니다. 오래가는 커플은 헤어짐을 협박으로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화가 나도 관계 자체를 흔들기보다 문제를 말합니다. 나는 이 부분이 정말 힘들어. 이 방식이 계속되면 관계가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정말 끝내야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상처가 반복되고 존중이 없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헤어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협박이 아니라 결정이어야 합니다. 오래가는 관계에는 기본적인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싸워도 우리가 바로 끝나는 건 아니구나. 불편한 이야기를 해도 상대가 나를 버리지는 않겠구나. 이 안정감이 있어야 솔직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래가는 커플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걸까요? 사실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 작은 태도의 반복에 가깝습니다. 서운하면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처 주듯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대가 다르면 바로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연락이 맞지 않으면 시험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맞춥니다. 싸움이 나면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쉽게 등 돌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큰 이벤트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특별한 순간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념일, 선물, 여행, 고백, 이벤트.
이런 것들이 물론 관계에 좋은 기억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진짜 오래가는 사랑은 평소의 말투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곤한 날에도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서운한 날에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익숙해졌다고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 내 방식만 고집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오래가는 커플과 금방 헤어지는 커플의 차이는 설렘의 크기가 아닙니다. 싸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서운함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연락을 시험으로 쓰는지, 조율의 도구로 쓰는지가 다릅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지도 다릅니다. 돈과 현실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지도 중요합니다.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지도 큰 차이입니다. 문제를 둘 사이에서 해결하려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사랑을 감정만이 아니라 선택으로 보는지도 다릅니다. 그리고 헤어짐을 협박처럼 쓰지 않는 안정감도 필요합니다. 결국 오래가는 커플은 완벽한 커플이 아닙니다. 서툴러도 다시 맞춰보려는 커플입니다. 상처가 생겨도 방치하지 않는 커플입니다. 서로 다른 점이 있어도 바로 포기하지 않는 커플입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관계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커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맞는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맞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연락 방식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고, 돈 쓰는 기준도 다르고, 쉬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볼 때마다 헤어질 이유를 찾는 커플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가지고 대화해 보려는 커플은 오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좋은 관계는 매일 설레는 관계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믿음이 쌓이는 관계입니다. 내가 서운하다고 말해도 들어줄 거라는 믿음, 싸워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믿음, 바빠도 나를 완전히 잊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 익숙해져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쌓일 때 사랑은 오래 갑니다. 그러니 오래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설렘만 확인하지 마세요.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세요.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안전하게 해주는지 보세요.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더 나다운 사람이 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나도 이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오래가는 사랑은 운명처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말과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